예, 확률과 통계 개념 강의 5강. 일종의 추가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어, 일종의 추가 강의고요. 유형별로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는 거예요.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유형 정리 파트 1,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최단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세 번째 촬영입니다. 세 번째 촬영인 게, 이 최단 경로 하려면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그래서, 고민을 갖다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그림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제가 개떡같이 그려도, 그, 제가 원래 그렸으면 제가 노트를 그렸다라면은, 노트를 했다라면은 저는 이걸 갖다가 자대고 했단 말이지.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확실히 그냥 막 이렇게 그리니까 잘 안 나오더라. 안 나와가지고 음, 거기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 이상한 수학 강의를 갖다가 하나 보는 바람에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참 그래요. 그냥 저희들 사이에 농담이 있는데, 그게 왜 대학교를 나오면 학사라고 하잖아요. 대학교 4년제 전공하면 학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갔다가 하면은 석사고요. 뭐 물론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박사 과정 이렇게 받잖아요. 이거 한국의 농담이 아니에요. 미국의 농담인데, 학사 과정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다 한다고 생각해. 그, 왜? 자기가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 전공했으면 수학 다 하는 거야. 석사 과정을 갖다가 들어가면은요, 하나도 몰랐다라는 걸 갖다가 깨달아요. 예, 실제 좀 많이 이런 걸 느낍니다. 실제 저도 좀 그랬고요. 박사 과정을 들어가면은요, 이제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랑 같구나. 이건 또 뭔 소리냐면, 나랑 같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은, 이 교실에 있는 다른 애들도 나처럼 하나도 모르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보게 돼요. 진짜 그래요. 학사를 나오면은 자신감이 그 왜 학사에서 배울 수 있는 수학이라는, 어떤 전공이든 그 전공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학사에서의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명확한 답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석사부터 시작해서 답을 갖다가 있는 건 알겠는데 답을 갖다가 표현을 못 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 과목들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도 몰랐구나라는 걸 갖다가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걱정이 돼. 왜냐하면은 이 교실에 이 교실에 학생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수업을 받는.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진짜. 진짜 막 걱정이 돼요. 특히나 또 미국 애들은 또 자신감들이 전부 다 넘쳐 흐르는 애들이라 가지고, 걔네들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은 저런 걸 설명하고 있어? 다 아는 걸 진짜 그런 표정이야. 음.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아니, 이거는 석사는 아니고 이제 박사 과정 수업을 좀 땡겨서 하는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매번 이렇게 좀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러는데, 교수님이 초이, 너는 지금 이 교실에서 제일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참 희한한 거는 너는 계속 질문을 하러 오고 다른 애들은 진짜 문제 많은데 왜 걔들은 질문을 안 올까?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박사 과정을 가면은 다른 사람도 다 나랑 같구나. 라는 걸 갖다가 좀 느끼게 돼요. 다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제 플러스 교수는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참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올릴 수 있는, 그 오만할 수 있는 자신감이 참 너무 부럽더라. 예. 아무튼 그래요. 예.
좀 착잡했습니다. 며칠 진짜로. 자, 최단 경로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단 경로를 갖다가 해볼 건데, 왜냐면 중학교 때 방법도 좀 필요해서요. 요걸 갖다가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뭔가, 이걸 떼야 되겠지. 자, A에서 B로, 저 이제 그림 신경 안 쓰렵니다. 그림 신경 안 쓸게요. 안 쓰는데. A에서 B로 갑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 이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저도 배웠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게 확실하게 저 중학교 때 과정은 저 진짜 수학 못했었어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 최단 경로 문제집에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전부 다들 이렇게 배워 나가시죠. 하나, 1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쓰고, 1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더해서 2,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서 1이랑 여기 1이랑 여기 2랑 더해서 코너에 3을 갖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4를 갖다가 적어주고, 또 코너 더해서 3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6이 되게 되고, 그래서 총 10이 나오게 된다. 4, 6 더해서.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이다. 최단 경로는.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전 지금 살짝 이해는 안 가는데, 이거 이해하시면서도 전부 다들 풀었나? 라는 거야.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는 뭐 이거 나오면은 차라리 고등학교 이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요. 어차피 뭐 이해 못하는데 뭐씨 싶어가지고 그냥 니네들 입 다물고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왜 나오는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따로 땡겨서 하려고 했는데, 엄마야 이거 아니지. 등신.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요렇게 하고 여기를 갖다가 좀 한번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 이렇게 하면은 아, 씨, 괜찮네. 자, A에서부터 B로 간다라고 합시다. 이걸 갖다가 여기를 떼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처음에 A에서부터 시작해서 A에서 요점으로 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를 써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여기로 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근데 A에서 요점으로 오는 경우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두 가지 경우가 되게 되는 거잖아. 또는이잖아. 또는. 제가 확통 처음 할 때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또는 더하기 되셨나요? 그래서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여기 한 가지 한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와서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건 안 보인다, 요렇게 하는 몇 가지가 되겠다. 이거 왜 하니? 등신아 진짜. 이거 이 색깔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되겠다, 두 가지가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걸 갖다가 한 칸 더 늘려가지고 생각을 갖다가 해보시면은, 이렇게 한 칸 더 늘려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였던 건데, 음, 잠시만요. 음, 어. 요 두 가지였던 건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였고,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지워야지. 요게 한 가지였던 건데,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는, 요 한 가지, 요렇게 해서 오는 요 한 가지, 또는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방법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방법은 이미 이 두 가지 방법, 왜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던 거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요 두 가지 방법과 요 한 가지 방법을 더해서 몇 가지, 세 가지다, 요렇게 계산하는 요령이거든요. 이제 되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걸 갖다가 이해를 시킨다, 그것도 중학교 2학년, 제가 알기로는 이거 3학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한국을 나오고 극초반에 중학교 2학년들을 갖다가 반을 어쩔 수 없이 좀 맡았었어야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걸 갖다가 했었던 것 같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걸 이해를 어떻게 시키지? 말로도 안 돼. 이 어휘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싫은 게, 뭐 어떤 주제는 이렇게 말을 갖다가 계속 연습시키면서 어휘를 연습을 시킬 수가 있지만은, 정말 어떤 주제는 중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어휘가 이해가 돼야 되고,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셨으니까 거기다가 이걸 확통을 하신다. 최소 고등학교 2학년이시잖아요. 2학년이시니까 이제는 이런 거. 이제는 뭐 아유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요. 과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요 방법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라고 할 것 같으면은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방법 이걸 갖다가 내 제자놈 노트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무지성풀이라고 해놨던데. 아니에요, 이씨. 무지성 아니야. 왜 이걸 비하해. 무지성 아니에요. 제가 이 방법을 갖다가, 근데 왜 이걸 갖다가 무지성풀이라고 했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요 앞에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최단 경로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 유형 정리잖아요? 최단 경로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원탁 안 치는 거, 다각형 테이블에 안 치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다? 원순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입체도형 색칠하는 게 그냥 색칠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원순열을 원리로 잡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단 경로를 갖다가 하는데 이것도 원리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풀이 원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풀이더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풀 거예요. 풀 건데 이걸 갖다가 왜 적고 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수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지성 풀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기본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는요.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수투에서 킬러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못한다라는 거는 개념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수투는 기본 풀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 이 뭐 극한의 존재가 정확히 뭔지를 먼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투예요. 그렇다면 확통도 그런 식이에요. 확통에서의 확통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의 이 최단 경로 문제.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능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구모도 안 나올 거예요. 육모, 국모에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냥 일반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일반 모의고사 그러니까 3, 4, 5, 7, 10월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킬러 문제에 나오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지만은 킬러 문제에 나온다라면은 이 문제의 풀이는 우리가 새로 배우는 방법이 아니라 이 기본 오브 기본 풀이로 푸셔야지 제일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단 경로라고 하는 거는 무지성 풀이 우리는 앞으로 무시하자가 아니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냥 중학교 때 방법이잖아. 나쁘지 않잖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해서 왜 더해서 2를 갖다가 적고 왜 더해서 그걸 갖다가 적는지가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니까. 되셨나요? 그거는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단 경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푸냐는 거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최단 경로는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조금만 칸수를 갖다가 더 늘리겠습니다. 아, 칸수 너무 많이 늘렸나? 이 숫자 너무 커지는데. 하필이면 너무 내가 진짜 이러다가 때려쳤다니까 진짜. 아, 나 왜 이러지? 아니. 진짜. 이놈의 이거 그리다가 짜증 나가지고 뭐 왜? 진짜 나
그림 때문에 망할. 테크놀로지를 너무 믿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아유, 너무 너무 또 많이 하기는 했는데 됐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하자. 응. 자, 요렇게 다 간격은 똑같다라고 둡시다. 응. 제가 그냥 그림을 저렇게 그린 거니까. 자,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뭐 중학교 때 방법 쓰셔도 되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111 쓰고 난 다음에 쭉 다 이제 코너 더해주시면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예. 되셨나요? 이것도 좀 그만해야 돼. 나 진짜 할 때마다 제 입을 최대한 때려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고등학교에 우리가 배운 이런 개념, 공식들을 갖다가 배경으로 이제 재해석, 풀이의 재해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최단 경로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어보세요. 그냥 아무 경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그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어보시면은 지금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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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해서 B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총 몇 칸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을 움직여서 B까지 가게 돼요. 그게 최단 경로지. 최단으로 가는. 이제 11칸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최단 경로가 아닌 거지. 뭐 돌아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덟에 아홉, 열, 열하나. 오씨, 되셨나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지. 어찌됐든 아홉 칸 만에 가는 건데. 최단 경로를 갖다가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착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뭐였더라? 이미 감 잡으셨죠? 세로, 세로, 세로로 가고 난 다음에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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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를 이동해서 B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떤 최단 경로를 봐도 가로가 몇 칸이고 5개가 들어가 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지. 가로 5개 들어가 있고 세로는 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 딱 4개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얘는 가로 5개, 세로 4개를 일렬로 나열한 개수의 수만큼 최단 경로가 있겠구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지금 되셨나요?는 괜찮잖아요, 해도. 그래서 유튜브를 안 봐야 돼. 예, 가로 5개, 세로 4개를 갖다가 일렬로 나열한 그런 유튜버가 어떻게 17,000명이라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냐고. 진짜. 아니야. 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되셨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얘네들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최단 경로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칸수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9팩토리얼. 나누기 가로 몇 개? 5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9, 8, 7, 6, 4, 3, 2, 1 해서 97에 63에 126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으신 거예요? 되게 괜찮죠. 이제 최단 경로. 그래서 최단 경로 나오면은 일단 이렇게 평면상에 최단 경로가 나오잖아요. 단순 최단 경로예요. 나오면은 그냥 칸수 다 세. 그러고 난 다음에 팩토리얼 해주시고 나누기 가로 팩토리얼 세로 팩토리얼. 근데 원리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지. 그냥 공식 설명할 때는 여기가 m칸이 있고 여기가 n칸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을 안 하고 m 더하기 n 팩토리얼 나누기 m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그냥 공식 설명할 때는 이따구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가로 5개, 세로 4개를 갖다가 일렬로 나열한 숫자만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게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좀 또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디리른 제목부터 하고 가자. 간만에 나왔다. 포기의 미학. 자, 앞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모든 주제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주제마다 있는 건 아닌데, 주제마다,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더럽게 어렵게 꼬아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나오면 이거 하지 마라. 어, 하다가 망한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앵간하면 또 포기할 거는 포기를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무조건 포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그려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돼. 도형. 했으면 안 되지. 잠시만요. 오케이. 자, 문제는 요게 문제인데. 입체 도형이에요. 자, 저 안에 있는 것들을 점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죠. 색깔을 바꿀 걸 그랬다. 조졌다. 저 안에 실선이 너무 날 거슬리게 하는데? 큰일 났네. 음, 그럼 이러면 되죠. 나, 씨, 완전 천재인데? 오, 저 완전 개 똑똑한 듯요. 와, 씨. 인체 진짜 마음에 드는 이런 게 나왔다.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이걸로 여기 지금 이걸 갖다가 한 칸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한 칸밖에 안 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걸 갖다가 두 칸짜리 뭐 이런 거 만들고 했었거든요. 만들고 했었는데, 안 만든 이유가 입체로 만드니까 너무 안 보여. 너무 안 보여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체가 나왔어. 또 여전히. 입체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에도 나오는 경우가, 이 문제집에는 꽤 잘 나와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점선을 갖다가, 이게 3D잖아요. 뒤에 안 보이는 점선을 갖다가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조금 해볼게. 어이씨. 어. 요렇게 해서 해도 되나? 좀 너무 꺾였나? 자, 이 최단 경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평면하고는 다르게. 즉, 한 가지 형태는 뭐냐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A에서부터 B로 갈 때, 이걸 갖다가 건물이고, 다 건물 각각 층의 복도처럼 생각해서, 얘가 여기를 와서, 이거 하지 말고, 얘가 여기를 와서, 이 안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통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뭔 소리인지. 즉, 한 가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안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관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겉면으로만, 이 입체 내부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관통을 못하고 겉으로만 통해서 B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되셨어요?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는 뭐 보편적으로는 어떤 입체 도형을 갖다가 주고 난 다음에 직육면체든 뭐든 이거 주고 난 다음에 점선을 표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뭐 물론 말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점선이 표현이 안 돼 있으면은 보편적으로는 건물 바깥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점선이 표현이 돼 있으면 보통 건물을 관통하는 건데 관통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내부까지 생각을 갖다가 하라는 소리인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문제마다 따로 설명이 있어요. 단 이
이 입체도형의 내부는 관통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나 있는 길로만, 겉면에 있는 길로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포기의 미학인데 뭐 언제 포기하는 건데 그 입체도형 나오면 포기하라고. 아니 그거 절대 아닙니다. 입체도형에서 우리가 관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겉면만 그러니까 관통을 못하는 거지.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관통이 되는 거고. 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쌤 그냥 관통 안 되는 게 이 내부를 생각 안 하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10명 중에서 3명 뽑아가지고 회장, 부회장, 총무 시키는 것보다 10명 중에서 3명 뽑아가지고 청소시키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경우의 수의 그 개수상은 분명히 관통 안 되는 게 숫자가 적겠지. 그렇지만은 어려운 거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얘는 겁나 쉬워요, 그냥. 이거부터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뭔데? 우리가 그냥 앞에서 배웠던 그 원리예요. 한번 그냥 가보자. 예를 들어서 관통을 하니까 이렇게 그냥 최단 경로로 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갖는 경로를 갖다가 따져보시면은 가로 아씨 이거는 죄송해요. 요 색깔로 해놔야 돼. 이게 그 이것도 내가 노트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하잖아요. 사라져. 이게 이때까지 없었던 건데 했는데 사라져.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만 이거 왜 사라지지? 뭐 설정인가? 이 흰색이라서 안 보여.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냥 자 진짜 그래가지고 영상 촬영하다 막 이것도 자꾸 방해되고 막 이거 안 돼. 어찌됐든 요 경로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나열을 갖다가 해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더라. 세로 그 다음에 가로 자그 다음에 이렇게 갑시다.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높이 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높이 갔다가 가로 갔다가 세로 갔다가 가로 하나 둘셋넷 가로 그 다음에 높이 이거였던 거야 그냥. 다른 경로 하나만 더 해볼까? 이렇게 갔다 겉면만 이번에는 갔다라고 해보자. 얘도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은 얘는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높이 그냥 앞에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 칸수 왜 지금 가로 몇 개, 5개, 높이 몇 개, 3개, 세로 몇 개, 하나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에 쓰였던 거니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래서 그냥 얘는 보자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9팩 나누기 5팩, 3팩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9, 8, 7 나오겠네? 계산하시고요. 되셨어요. 저건 난 계산 못하겠다. 됐나요? 이거는 이래. 그래서 겁나 쉬운 거예요. 근데 관통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단순 공식적으로 접근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관통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 경로가 일단 요거 되려나 되면 좋겠는데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제발 되게 해주세요. 요것만 얘만 뭐야 이거? 혹시 됐던 건가? 잠시만요. 때려쳐라. 오. 예. 얘만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관통을 갖다가 못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면
두 면을 갖다가 뭐 어찌됐든 저기 가려면 두 면을 갖다가 가야 돼요. 이 두 면을 통해서 간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관통을 못하니까. 등신아. 요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 잠깐만 관통을 못하니까 이거 다시 어차피 따로 그릴 거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이 경우에다 보는 거예요. 이 겉면만. 근데 뭐 어차피 이렇게 보나 우리가 얘를 갖다가 펴줘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A B 해서 간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하나 어찌됐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즉 어떤 두 면을 갖다가 펴줘가지고 우리가 경로의 수를 갖다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각각 펴주는 애들마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르게 나와요. 지랄이에요 한마디로. 그래도 한번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관통은 못하니까 요 두 면을 통해서 가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입체 잘 보세요. 이쪽 면을 하고 뒤로 돌아가는 건 상관없으니까. 요렇게 요 두 면을 갖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면이랑 지금 제가 앞에서 했던 요 두 면이랑 어떻다? 같은 두 면이라는 거예요.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일단은 조 두 면을 갖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형 그리는 걸로 안 할게요. 제가 해서 여기를 갖다가 펴줘가지고 요렇게 가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코너 길까지 해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얘는 총 뭐 9칸은 9칸이겠지.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그래서 9팩 나누기 6팩, 3팩으로 계산을 해주시되 면은 똑같은 면을 갖다가 그죠? 똑같은 크기의 면을 갖다가 앞, 옆, 앞에 오른쪽 요거 두 면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두 면을 갖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더라 두 가지가 나오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곱하기 2를 갖다가 요렇게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느낌은 오시죠. 그래서 각각 그래서 곱하기 2 해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거는 다들 아셨을 거고요. 이제 요 두 면을 통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과 대칭되는 거는 요 두 면이 되겠죠. 되셨어요? 예, 어찌됐든 저걸 갖다가 또 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펴주시게 되면은 둘, 셋 요렇게 되게 되고 요게 코너가 되게 될 거고 하나, 둘, 셋, 넷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9칸 가는 거는 똑같으니까 9팩 나누기 5팩, 4팩이 되게 될 거예요. 물론 곱하기 2배를 갖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면은 뭔데? 이것도 잘 안 보여. 눈에 안 보여가지고 면은 뭔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 면이에요. 요면 통해서 가는 거. 되셨어요? 그래서 쟤를 갖다가 또 펴줘야 돼. 이렇게 샥 펴줘가지고 하나, 둘, 코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A에서 B가 나오게 될 거고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네. 그래서 9팩 나누기 얼마? 8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AS 별거 아닌데 여기에서 또 헷갈리는 걸 갖다가 하나 빼먹었어요.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뒤로 한 칸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뒤로 만약에 내가 세 칸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봐봐요. 그럼 매번 다 펴고 이러면 머리 터진다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 끝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 경우의 수, 요거 경우의 수, 요거 경우의 수 어떻게 하면 되겠네? 더해주면 되겠네. 일단은 적기는 적을게요. 그래서 9팩 나누기 6팩 3팩 곱하기 2 더하기 9팩 나누기 5팩 4팩 곱하기 2 더하기 4팩 나누기 4팩이 아니라 9팩 나누기 8팩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끝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잘 봐봐요. 여기에서 A에서 내가 지금 요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하실 때 있잖아요. 구할 때 보면은 이걸 하면 안 돼. 여기에서
이게 있을 거란 말이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갖는 요 경로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응. 근데 요거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해 보시면은요, 당연히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는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자, 봐봐요. 얘를 갖다가 내가 지금 펴놔서 그렇지, 다시 접으면서 가보시면은 요 경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죠? 맞죠? 여기에서 지금 이 경로, 왜냐면은 얘는 지금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편 거잖아요. 그죠? 이 경로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똑같은 경로예요. 아, 젠장할. 똑같은 경로가 여기에서도 계산되고 여기에서도 계산된 거예요.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봐봐요. 여기에서도 내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간 게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거 카운팅 됐을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잖아요. 이렇게 간 거야. 한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느낌 오시죠? 이제 여기에서도 왜 내가 이렇게 간 게 분명히 여기 안에 카운팅 돼 있을 거야. 근데 저 경로를 갖다가 실제 적어 보시면 어떻게 되게 된다? 이거잖아요. 똑같은 경로가, 즉 이 코너를 갖다가 간 이 경로들을, 똑같은 경로들이 코너 사이드를 갖다가 이용해서 간 애들은 똑같은 경로들이 두 번씩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코너만, 모든 경로가 그런 게 아니라 코너를 이용해서 갖는 이 경로들, 요 경우 두 번 카운팅 됐고요, 요 경우 두 번 카운팅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도 두 번 카운팅 됐고요, 그래서 요 경우도 두 번 카운팅 됐고요. 그 얘네들은 두 번 카운팅 된 걸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누기 2를 해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 나누기 2를 해서 빼준다, 뭔 개소리야. 어찌됐든 두 번씩 카운팅 됐으니까 빼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코너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큰 그림상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 높이 다 한 칸씩 보시고 를 나열한 개수와 같은 거니까 여섯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여섯 가지가 여기 안에서 총 12가지로 계산이 돼 있을 거라는 거지. 다들 두 번씩 계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 빼기 6을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관통하니까 겁나 쉽죠. 근데 이것마저도 그래. 저는 솔직하게 참 그간 게 책에서 뭐 몰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다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들아 공식이란다가 아니라 이건 사실 같은 것에서 나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응용해서 나온 거야. 이 저처럼 다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입체로 넘어가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통이 된다라면은. 근데 그냥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알려주고 난 다음에 입체 문제 풀어라. 여기서 막히는 거야 이미 사람들. 평면은 되는데 입체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가로 5개, 세로 하나, 높이 3개를 갖다가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관통할 때는. 문제는 관통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봐봐요. 관통이 안 되는 거 하려니까 숫자는 우리 아까 전에 뭐였어요? 9팩 나누기 5팩 3팩이죠. 그래서 얘는 9, 8, 7 이거야. 얘네들 다 해봤자요. 이거 다 더해봤자요. 얘보다 작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 관통되는 것까지 여기는 다 포함된 거니까. 그것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산이 더 복잡하다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포기라고 하는 게 그냥 포기를 갖다가 아니, 그 무조건적인 포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왜 수학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번호대로 푸는 것도 중가 그 절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뒤로 미뤄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거 푸는데 15분 걸리는데 나는 15분 동안 다른 문제 풀었으면 10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면은. 그잖아요. 그래서 뒤로 밀어두시라는 겁니다.
아,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왜냐면은 이렇게 다 쪼개잖아요. 쪼개면서 실수 나잖아요. 실수 날 구석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 빼기 6 있잖아요. 더럽게 헷갈려요. 뭐, 물론 이제 그냥 또 외우셔가지고 빼기 6만 하면 돼, 사실은. 왜 코너 이용해서 가는 거는 6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총 12가지로 계산돼 있을 거니까 빼기 6만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아무튼 어떡하자. 가장 뒤로 미루자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는 이거야. 포기의 미학은 아니고 툴을 갖다가 좀 해보자. 야, 그럼 최단경도 씨 별거 아니네.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가지고 평면 나왔으면 가로 몇 칸, 세로 몇 칸, 그래가지고 전체 팩토리얼 나누기 가로 팩토리얼, 세로 팩토리얼. 그 다음에 입체도형 관통되면은 가로, 세로, 높이, 전체 팩토리얼 나누기 가로 팩토리얼, 세로 팩토리얼, 높이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네. 진짜 별거 아니네. 쉽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런 문제를 갖다가 가보자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음 잠깐만, 왜냐면은 최단 경로 2는 뭔데라고 할 거기 때문에 최단 경로 2예요. 인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안 다룹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할 거는 안 다룰 거고, 이 가로에서 이제 어떤 이제 잠깐만, 요것만 빠르게 그리고 갈게요. 정말 자, 간격이 같다고 믿으세요. 착한 사람 눈에는 같은 간격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A에서 B로 갈 건데 저 뒤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 호수가 있네. 그래서 여기 못 지나가. 자, 이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 이제 이런 거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이것도 별거 아니야. 근데 저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저는 이제 킬러급 문제를 갖다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두고 잠시만 확대를 갖다가 좀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최단 경로가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렇게 해두고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음, 조졌는데 간격이 같았었어요. 자, 간격이 같았었습니다. 한 번에 줄 긋고 말았을 건데. 이거 하지마, 직선 하지마. 직선해도 괜찮긴 하다. 근데 저렇게 따로 해가지고 하면 다 따로 직선이 되는구나. 아, 역시 사람은 자꾸 배워야 돼. 자, 이런 길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얘는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화살표. 각각 세로에는 요렇게 화살표가 돼 있고요. 대각선에도 요렇게밖에 못 간다라고 화살표가 돼 있을게. 요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최단 경로를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단 경로, 이게 이제 간격이 얘네들이 암만 간격이 똑같다 손치더라도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형이었다 손치더라도 1 루트 2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두 칸 가서 2를 움직이는 것보다 루트 2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즉 여기에서 최단 경로를 묻는다라면 우리는 이 대각선으로 4번 이동하고 가로 1번 이동하는 거가 최단 경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뭐 어찌 됐든 그래서 최단 경로는 몇 가지 안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물어볼 리가 없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갖다가 물어보게 될 겁니다. 모든 경로의 수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쌤, 이거 그러면은 저 뭐야, 가로, 세로, 대각선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구호하면은 안 됩니다. 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4칸 갖고 가로 한 칸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 쌤 대각선을 갖다가 3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한 번. 대각 3번 움직이면은 세로 한 번에 가로 2번을 갖다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요 경우의 수로 구해줘도 되나? 된다요. 되셨어요.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대각을 2번만 움직인다고 해보자. 대각 2번에 그러면은 세로 2번, 가로 3번을 나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각 한 번에 세로, 대각 한 번 갔으니까 세로 3번, 가로 4번. 그 다음에 대각 0번에 세로 넷, 가로 다섯. 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복잡한 게 나왔어. 단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야. 뭘로 돌아가라. 기본 오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얘는 이랬던 거지만은 제가 원 할까 하지 말까 잠깐만 시간. 기본 오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풀이를 하면 되냐. 중학교 때 방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방법은 여기가 1이고 그럼 내가 뭐 적을 수 있는 거는 1, 1, 1. 왜 여기 올 수 있는 건 다 1이야. 요 코너마다. 여기도 1, 1, 1, 1, 1, 1, 이야 자, 문제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얼마다? 2다가 아니라 3이죠. 사실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꼭 코너마다 이걸 갖다가 적어야 되나? 코너 가기 전 길에다가 적어도 되는 거잖아. 여기를 이용하는 거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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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너에 올 수 있는 거는 1, 1, 1, 요거 3개를 다 더해주신 3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잖아. 한 가지가 아니지, 미친놈이네. 되셨나요? 잠깐만요. 그거 뭔 소리야? 한 가지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거. 여기 올 수 있는, 아니, 여기를 이용하는 거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는 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요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더해가지고, 여기 코너에 오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얼마? 잠깐만. 5가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7가지가 되게 된다. 9가지가 되게 된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몇 가지? 11가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11가지 방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이제 여기에서도 하나하나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하나하나가 들어가게 왜 그 의미를 갖다가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길을 지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거 못 가잖아. 얘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적는 거예요. 코너마다 적는 게 아니라. 되셨나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긴 헷갈려요. 만능은 아니야. 만능은 아닌데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3, 1, 1 해서 또 몇 가지?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7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요렇게 문제풀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 방법을 갖다가 잊지 마시라는 거죠. 되셨나요? 괜찮으신 것 같나요? 예, 그래서 요 방법을 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는 최종 답을 갖다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거 계산해가지고 답을 내고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진짜. 예. 요렇게 해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부터는 요렇게 코너를 더해준 게 여기에 간다.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681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681을 갖다가 이렇게 더해보니까 계산이 나왔어. 나왔는데 우리가 좀 전에 해봤듯이 대각선 4개, 그 다음에 대각선 4개에 가로 하나, 그 다음에 대각선 3개에 가로 둘, 세로 하나, 그 다음에 대각선 2개에 가로 셋, 세로 둘, 대각선 1개에 가로 넷, 세로 셋. 그래서 그 다음에 대각선 없고 가로 다섯, 세로 넷. 나열한 개수 각각 다 구해가지고 더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거 내가 만든 문제인데 내가 즉석에서 답이 둘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 했는데 얘는 681이 나오더라. 얘는 계산했는데 671이 나온 거예요. 그 둘이 답이 안 맞잖아. 답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차 계산을 갖다가 2번씩 더 했습니다. 이게 차라리 낫다니까. 근데 이것도 지랄 맞긴 지랄 맞더라요. 예. 그래도 이렇게 낫더라. 즉 진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 오브 기본 풀이법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 대신 또 대부분의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걸로 일단 최단 경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1 minute 37 seconds later. 놈은 참 글러먹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을 기회로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습니다. 그냥 자, 평면 최단 경로 좀 더 해볼게요. 요것만 좀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아닌데, 그러니까 최근 한 4, 5년 내에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조금 더 복잡했을 거예요. 원이 가로로 5개 있었고 세로로 한 3개 있었나?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여기가 B였던 건데 요렇게 다들 원이 이렇게 딱 4등분이 돼 있어요. 에휴, 나란 놈 진짜 글러먹었다. 요렇게 해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들 요렇게 화살표가 요렇게 돼 있어요. 뭐 아무튼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거 머리 터집니다. 이거 경우의 수 구하는 거. 화살표는 제가 다 지울게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데 그 그림상에서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가보시면 되게 헷갈려요. 그거 지금 여기에서 두고 하면은 되게 헷갈리는데 일단 최단 경로가 나오면 최단 경로를 갖다가 한번 가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 둘, 두 칸을 세면서 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만에 가면은 최단 경로가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갈 수 있는 길들은 보면은 이 길을 갈 수 있고요. 요거 한 칸도 이거 한 칸도 갈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가는 아니요 이거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칸도 갈 수 있어요. 이 칸도 갈 수 있습니다. 에이 쌤 그러면은 잠깐만 8칸 가는 거니까 얘네들 를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닌 거 이거 나열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가로로 원이 4개 있고요. 세로로 원이 2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원래 문제는 가로로 5개고 세로로 3개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길 생각하시면 머리 터져요. 진짜로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문제를 풀 때 그 기본 오브 기본 다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로 전 문제처럼 대각선을 가는 얘 같은 경우는 대각선을 갖다가 4번 쓰느냐, 3번 쓰느냐, 2번 쓰느냐, 1번 쓰느냐, 대각선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가느냐, 딱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경로에서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머리 터져요. 그래서 이거 쓰실 때 가장 좋은 문제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중학교 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좀 명심을 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서 출발할 때
위로 아래로 아무 때나 출발을 해도 되나요? 이거는 칸수를 갖다가 세에서 가주시면 되는데 밑으로 출발을 하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고 다 되나요? 라고 할 것 같으면 요게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좀 빼주셔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오시든 아니면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시든 이거는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만에 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든 다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시는 안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이 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즉, 이 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는 그림에는 있지만은 못 쓰는 길이라는 거예요. 최단으로 가려면. 자, 그런 길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딱 코너예요. 이쪽 길로 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셨나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못 쓰는 길을 갖다가 제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길 어차피 못 써요. 길을 갖다가 할까요? 여기 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할까? 여기 못 거치고 여기 못 거치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걸 제해 주시고 가시면 더 편합니다. 문제가. 이제 조금 더 하는 게 조금 헷갈리세요. 헷갈리시긴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은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두 가지면은 이제 여기를 갖다가 계산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2 해서 3을 갖다가 하면 되는지 요거 더해서 3을 하면 되는지를 갖다가 봐보자고요. 아니잖아. 그냥 여기 오는 숫자는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도착한 숫자가 그대로 2로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은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뭔가 요 숫자가 그대로 요렇게 와주면 되겠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그대로 또 1로 가죠. 얘도.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은 여기 있는 숫자는 어디로 가더라? 요렇게 1로 요렇게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이제 느낌 오시나요? 얘하고 얘는 이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세 가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좀 전 요거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얼마? 다섯 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섯 가지는 여기에 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네 가지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요. 이제는 여기는 더해줘서 몇 가지? 9가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14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 13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13가지에서 얘 같은 경우는 13가지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잠시만 맞죠? 여기까지 도착하는 게 14가지, 여기까지 도착하는 게 13가지, 이제 여기 도착하는 거는 몇 가지? 27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는 몇 가지? 40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헷갈려요. 이거 한다라고 해서 이게 명확한 건 아니에요. 눈에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푼다. 엄마야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진짜 최근 한 5년 내지 싶은데 모의고사 문제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답지 한번 보시면 머리 터져요. 못 풀어요. 이거 킬러 문제였어요.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방법이. 그 대신 막무가내로 무지성으로 1, 1, 1, 1, 그것처럼 그렇게 가버리시면 안 돼요. 차분하게.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였던 건데 이제는 이거 더해서 여기에다가 세 가지 하면 되나? 그건 안 되더라는 거야.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해보니까 여기 오는 거 실제로는 몇 가지밖에 없더라.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그대로 내려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은 못 쓰니까 여기는 그냥 아예 제해버리고, 제할 수 있는 길은 제해버려야 돼요. 안 그랬으면은 요렇게 와서 또 1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거 1이었던 거니까 이거 더해서 얼마, 여기를 2로 계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실제 우리가 이 길을 이용했다라면은 요렇게 가서 한 가지, 두 가지 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해버리시게 되면은 요렇게 1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여기에서는 열로 가는 거 한 가지, 열로 가는 거 한 가지였던 건데, 여기에서 가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더해줘서 세 가지가 되게 되는, 요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요렇게 찾아내는 이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에 쓰시면 돼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뭐 이상하잖아요. 중학교 때 방법이 조금 티디어스,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절대적으로 배점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최단 경로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배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나마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최단 경로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안 돼요.